오늘 부업 사업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주위에 사업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창업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그래서 더 수익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부업에 관심이 많죠. 직장 다니면서 추가로 월 한 50, 100만원 정도 더 벌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부업 사업 관련해서 정말 정보나 컨텐츠도 너무 많고요. 아마 조금이라도 수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현재 직장인분들이나 퇴사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다른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40대 초반 여성분인데 직장 다니면서 위탁 판매도 해봤고 지인한테 제품도 사입해서 팔아보셨대요. 그러면서 유튜브 쇼츠 강의도 들어서 쇼츠 채널도 한번 운영해보고 다른 수익화 강의들도 엄청 열심히 듣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수익도 너무 안 나오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막 격려해주고 으쌰으쌰는 열심히 한대요. 근데 뭔가 시작이 됐다 싶으면 또 막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요즘에는 이걸 해야 한다고 하고 막 그러고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본인만의 사업, 브랜드를 하고 싶으셔서 상담을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현실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창업이나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를 편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사업, 부업 아이템들은 대부분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쇼츠나 AI 관련된 것도 많고 커머스 쪽도 특정 아이템에 국한된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건 강의 아이템으로 팔기에는 너무 좋은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 알게 되고 트렌드가 바뀌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지속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창업이나 부업은 무조건 본인의 브랜드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브랜드부터 시작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거창한 브랜드 컨셉, 브랜드 방향성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품 판매자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렌드만 쫓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첫 번째, 반복 가능한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사실 사업하고 부업하는 게 결국 돈 많이 벌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더 큰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위탁이나 단기 소싱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핫한 아이템을 찾아야 하고 경쟁자가 생기면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브랜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브랜딩은 남이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물리적인 차별점이 아니더라도 메시지나 컨텐츠로도 브랜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트렌드만 쫓다 보면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광고 효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광고 돌리면 처음에 클릭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래 못 가냐면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브랜드가 없으니 썸네일이나 상세도 다 비슷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사용한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브랜드도 적용해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럼 내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판매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를 팔면 그게 단기 수익으로 끝날 게 아니라 3개월 뒤, 6개월 뒤 이 브랜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산다.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제품이 좋아서 다시 재구매를 한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 수익이 재구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구매는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광고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광고비를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브랜드 없이 그냥 제품만 던지면 상품 하나하나가 일회용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초반에 브랜드로 시작하기 위해서 고생은 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편하게 돈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브랜드 없이 시작하면 무조건 매달 새로 뛰어야 하고, 브랜드 시점에서 시작하면 갈수록 반복되고 축적되고 탄력 붙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망하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관점으로 파느냐인 겁니다. 인플루언서 공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잘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직접 사용해본 제품을 생생하게 리뷰를 해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신용이 생기면서 그 인플루언서가 쓰는 제품이면 무조건 사는 팬심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럼 또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관점으로 브랜딩을 해서 팔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든 브랜드 관점이 그 제품의 스토리와 경쟁자들의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는 생활용품을 위탁으로 팔기 시작한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도매국 상품을 올리기만 해도 판매가 잘 되던 시기가 있었대요. 사실 이것만 봐도 좀 잘 파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들어져서 직접 중국에서 구매 대행도 하고 사입도 했는데 이게 단순 반복도 있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약간 워킹맘 컨셉으로 해가지고 쉽고 빨리 해결되는 생활용품 느낌으로 큐레이션을 해서 팔더라고요. 그렇다고 얼굴 노출하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명, 로고, 그리고 카피라이팅만 본인이 직접 쓰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인스타도 직접 운영하면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중국에서 아예 제조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브랜드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제품 큐레이션을 하느냐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보통 소싱할 때 이런 방법을
방법을 많이 씁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상위에 올라가 있는 제품을 보거나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량 많은 키워드나 카테고리를 찾는 거죠.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 관점으로 아이템을 추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 끝나고 집에서 혼술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나는 주말에 무조건 캠핑하러 가야 돼. 나는 냉장고에 반찬 많으면 짜증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본인의 취향이나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각자의 취향이나 고민이 엄청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나의 취향이나 고민의 관점으로 아이템을 바라보고 소싱하면 이걸 나중에 판매할 때도 상세히 어떻게 풀어내고 표현할지가 저절로 그려지실 거예요. 그럼 내가 제품을 어떤 메시지로 소개할 수 있을까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브랜드로 묶어서 제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I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내 관점만 잘 세워두면 AI를 활용해서 카피라이팅이나 이미지, 영상들도 잘 뽑아낼 수가 있어요. 개인이 브랜딩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싱해서 브랜딩하고 이걸 제품 썸네일, 상세 페이지 등에 적용하면 절대 남이 따라하기 어려운 큐레이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제조도 직접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행 따라가는 부업은 빨리 망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브랜드 관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꼭 자사 제품을 만드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탁 토싱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남이 대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 브랜드고 결국 살아남는 비결이 됩니다. 앞으로도 트렌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부업, 사업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